네,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공부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다섯 종목 정도 볼 건데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계속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해주고 싶은 말들이 그때그때 막 생겨서 좀 영상이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ICK라는 종목이고요. 코스닥 소형주네요. IT 하드웨어. 예. 액면가는 200원짜리. 액면가 2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2,780원이면은 뭐 10배 가치는 가고 있네요. 네. 요건 뭘 보려고 갖고 왔냐면 약간 이 포스코 타입의 약간의 응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타입은 이제 세 개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세 개는 아니고 이제 다섯 개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양봉이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아래에 두 개, 아래 두 개, 위에 두 개, 가운데 하나,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돌파를 하면 더블 정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돌파도 괜찮은 장소에서 했죠. 예. 괜찮은 장소가 아니라 괜찮은 사이즈로 했죠. 이 선에 가깝기 때문에 들어가기 그렇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이거 일봉을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주봉 중심으로 볼 때는 주봉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갔죠. 그럼 뭐 그냥 수익 주면 나오면 됩니다. 2,000원 좀 넘었으니까 4,400원 정도? 예, 여기 어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굳이 3개가 아니더라도 5개로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응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 그 다음에 양봉 5개, 그 다음에 음봉이긴 하지만 여기가 고점. 줄 그어놓으시고 돌파하면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 저점이 생겼죠. 저점이 생긴 상태에서 양봉이 이제 두 개가 생겼고,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 뒷봉이 이제 첫 봉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요 두 개만 가지고 주봉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봉을 좀 보시는 거예요.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경우냐면 쌍바닥이 생겼죠. 쌍바닥이 생기고 뭐 내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만일에 여기서 꼭지점이 여기 생겼다 이렇게 내일 하락해서 뭐 이렇게 뭐 며칠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돌파하면 1차 진입, 또 내려왔다 또 돌파하면 뭐 2차 진입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예, 이 앞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려는 신호들이 좀 있었지요. 근데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돌파를 못했죠.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뭐 쌍바닥성으로 만들어서 여기쯤이나 여기쯤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우선은 얘 우선으로는 아직
진입을 안 했다. 이런 데서도 계속, 아이고.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왔죠. 돌파를 안 했으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 와중에 여기 새로운 저점이 생겼고, 여기서는 쌍바닥을 못 만들었죠. 여기 저점이 다시 생기고, 여기서도 못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저점이 생겼고, 여기서도 못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들었죠. 이럴 때는 아마도 저 위를 보고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위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위를.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뒷심이 좋은 쌍바닥은 일봉에서는 더블 정도 본다 했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5,500원 이상은 이미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ICK는 이렇게 주봉에서 옛날에는 이런 포스코 타입은 아니지만 다섯 개로 만든 포스코 타입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보면은 그 타입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더블 정도 보고 들어가 보자는 말씀이고, 여기는 양봉이 주봉에서 양봉이 점점 커지면서 생기고 있으니까 일봉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일봉에서 쌍바닥이 완성이 되면 돌파하면 조금씩 들어가 보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ICK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톤인데요. 아톤을 갖고 온 거는 뭐 지금 현재 모습이 뭐 좋아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한 타입들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고, 우리 며칠 전에 하던 그 원형 바닥에 계속 올라가려는 신호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뭐 이렇게 돼서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봐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이틀에 걸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은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 어디쯤에서 무슨 신호가 나오긴 나왔었겠지요. 요 부분 어디서, 일봉에서.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도 주봉상 쌍바닥입니다. 봉이 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포스코나 HMM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못생겼죠. 예,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도 주봉 쌍바닥이고 뒷심이 좋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꽤 갈 수 있겠다. 그때도 한 3배 정도는 기대를 해보자. 물론 가다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하면 너무 먼 것 같죠. 돌파를 하면 쭉 갈 수는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보죠. 요 부근의 일봉들. 여기가 저점이 올해 3월 12일이네요. 5월 12일주. 올해 3월, 그러니까 3월 초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한번 보죠. 3월 초, 3월 9일 저점이었네요. 여기서는 쌍바닥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돌파는 계속 못했고 여기쯤에서 했죠. 그 다음에는 또 떨어져서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돌파하면 이제 들어가 봤었을 만한 곳입니다. 이 두 군데는. 여기하고
여기 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가에, 여기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뒷심은 어떤가요? 이쪽 뒷심도 나쁘진 않고, 이쪽은 뒷심이 앞에 그 첫 번째 바닥 올라올 때보다는 훨씬 강하니까, 예, 여기서 더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48,000원에서 한 5만 몇천 원 사이, 5만 1,000원, 2,000원 그 사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봐서는 그렇고, 주봉에서 봐서는 이제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이는 곳, 이런 식으로 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면, 예, 혹시나 원형 바닥이 아닌지, 앞에 힘은 강했는지 이런 거 보시고 여기 돌파하면 조금씩 들어가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ES 큐브라는 녀석인데, ES 큐브 뭐 하는 종목이, 그냥 유통이라나요? 유통? 자본금이 691억인데 시가총액이 670억이면 자본 잠식이네요. 자본 잠식이네요. 이런 이런 줄을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 잠식 맞나요? 뭐 거의 뭐 그렇겠죠. 예. 재무 정보를 안 봐서 그런데 재무 적자 지속이네. 예. 뭐 이런 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차트를 한번 보자는 의미예요. 왜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양봉입니다. 이런 4주까지만 나왔을 때는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할 건데, 봉들이 작아서. 근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와서 커졌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와서 커졌는데, 혹시나 일봉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적자 지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뭐 점점 이제부터 슬슬 뭐 판매량이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뭐 순이익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솟았으니까 한번 일봉을 봐야겠죠. 일봉에서 혹시나 쌍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린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뒤가 약하니까. 여기서는 이 음봉하고 거의 비슷한 힘의 양봉들이 나와서 크게 생각이 되지만, 정작 이 쌍바닥을 완성한 이 뒷부분으로 가서는 점점 줄어들었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진 않죠. 좀 더 봉이 더 크고 그래야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쌍바닥을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도 했죠. 예, 완성도 했습니다. 어제. 그럼 이제 거놓고 돌파를 하면 조금 기대하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적자 지속인 기업에 뭐 큰돈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트상 그래도 저기는 이런 데도 갔었고, 또 전에는 여기도 갔었고, 뭐 고만고만한 2만 원대도 넘어갔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진입은 해볼 수 있다. 뒤가 그래도 좀 큰 편이니까 2배는 보고 싶은데 좀 불안하지요. 적자지속이라니까. 중간에 조금 가면 정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요 전고점까지만 목표로 두셔도 괜찮고, 아니면 더 가고 2배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싶으시면 뭐 가다가 이런 데서 이제 원금만 빼는 거죠. 그 나머지만 가지고 가는 거죠. 수익만 시장에 놔두는 겁니다. 원금은 빼고.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든 쌍바닥, 이렇게 좀 이상한 쌍바닥, 이런 식의 쌍바닥을 완성했을 때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50%? 뭐 그래도 빨리는 갔죠. 주봉으로 볼 때처럼 길게 가지는 않았고, 그래도 한두 달 내, 2달 정도 걸렸네요. 2달, 예,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이 정도는 주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얘도 돌파를 한다면 그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쪽에서도 조금 이상하게 만들더니 요만큼 갔고,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얘도 이렇게 그래도 쌍바닥을 만들어 줬으니까 작게 보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길게 보면 더블까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은 주봉상에서도 쌍바닥은 쌍바닥이고요. 예. 이번 주에 완성이 될지, 이번 주에 무너지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니까 좀 관찰을 조금 더 해보시고, 예. 일봉에서는 이미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면 조금씩 넣어보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큐브는 뭐 하는 종목이었죠? 유통. 유통. 사실 제가 유통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통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뭐 어쨌든 그건 개인 취향이고, 예. 이런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동전자라는 주식인데요. 얘는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죠. 쌍바닥이죠. 쌍바닥입니다. 예. 그런데 주봉에서 쌍바닥을 만드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없죠. 모양은 괜찮습니다. 모양은 아래 위가 밸런스가 좀 잘 맞죠. 모양은 괜찮은데 뒤쪽 봉들이 약하죠. 이 앞에 나온 이 봉보, 이 큰 봉보다. 그래서 얘는 가긴 가되 큰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뒷봉이 조금만 힘이 더 강했어도 한 3배 정도는 볼 텐데 얘는 그 3배를 못 봅니다. 이런 애들은. 보려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는 기간이 순탄치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얘도 여기쯤에서 3배를 딱 노리고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으니까 아마 이쯤에서 들어갔겠죠.
그럼 대충 1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뒤가 약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거의 뭐 더블 조금 더 갔죠? 4,000, 한 7, 800원 됐던 것 같은데 9,400원 정도면 딱 더블 목표치인데 거기 딱 넘어서자마자 그 다음에 쭉 무너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또 생겼어요. 가는 길에. 목표로 가는 길에.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힘 괜찮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치도 바꿔야 되는 거죠. 얘의 3배, 6,630원에 6,630원의 3배로 한 19,800원 정도 되나요? 한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이후에 여기서 원형 바닥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도 한번 일봉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도 일봉이나 분봉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도 양봉이 크게 나오고 이러면 이런 때는 일봉을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절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은 왜? 그러면 이 부분이죠. 저점에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돌파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파는 못했고 다시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쌍바닥 만들고 얘도 여기서 돌파하면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거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목표고가 수정이라는 수정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행 중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이거 기준으로 했었죠. 예. 힘은 강하지 뒷심이 약하니까 가봐야 진짜 3배 깐닥깐닥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더 큰 힘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얘 기준으로 이제 추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기로. 그러면서 가는 길에 이게 빠졌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원형 바닥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봉을 보고 추가 진입 타이밍을 좀 노려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효성 ITX. 효성 ITX는 대동전자는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예쁘게들 나오고 있죠.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쭉 와서 여기도 예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눈에 딱딱 들어오게. 이런 주식들은 사실 진입하기가 괜찮죠. 우리는 어디서 진입을 하냐면 여기서 보고 쌍바닥 나왔네? 3배? 뒤가 좀 약하니까 3배 갈려나? 약간 3배 노리고 여기서 돌파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원형 바닥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잘 가네?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 애들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줬죠.
더 큰 봉으로 그러면 얘의 3배 정도를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지금 갔다가 빠졌죠. 빠졌으면 이제 이런 데선 원형 바닥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관리자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주가 관리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는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보고. 여기는 깔끔하게 잘 나왔죠. 모양이. 그런데 이 앞에 부분들 보십시오. 이게 과연 관리를 한 주식인가? 전혀 관리가 안 된 모양들이죠.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기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뭔가 오너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주가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걸로 바뀐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동안 뭐 이 주가 관리하던 팀장이나 뭐 그런 부서 사람들의 뭐가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정도?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요 어디서부터 요 이후에 경영진이 바뀌었나요? 회사가 넘어갔나? 그러면 새로 상장을 했을 텐데, 새로가 아니고 뭐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눈에 잘 안 띄고. 예. 근데 어쨌든 이쪽보다는 이쪽이 차트가 더 깔끔해서 회사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쨌든 요즘이 옛날에 비해서 더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효성 ITX.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이 끄트머리를 이제 보러 갖고 온 거죠. 갑자기 솟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봉을 한번 잘 보자. 그 일봉에서 예쁘게 좀 만들어졌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예쁘진 않죠? 예쁘진 않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제 솟았죠? 예, 어제 솟고 어제 너무 급하게 솟아서 오늘 하락한 건데, 그것도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네요. 조금 하락했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쌍바닥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쌍바닥이 완성이 됐고, 올라가면서 봉이 더 커졌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1차 매수는 오늘 아침에 했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 급등을 해버렸죠. 이럴 때는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신호가 나왔으면 진입을 해봅니다. 하는데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회 또는 4회, 5회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10회도 좋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3회까지만 하는 걸로 같이 공부할 때는 이제 3회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애매한 부분에서 진입을 아예 안 하게 되면 내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좀 불안하고
이만큼이나 올라가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다시 뚫으면 여기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판단을 이걸 돌파한 다음에 바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너무 높아도 부담스러우면은 1차 투입분의 절반만 넣으시라는 거예요. 네. 부담스러우면. 그리고 좀 떨어지길 이제 기다리는 거죠.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기를. 그럼 여기서 2차 투입을 하겠다. 예.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떨어지기를. 안 떨어지면 뭐 그냥 가면 돈 버는 거고 그냥 아주 빨리. 어쨌든 여기도 뒷심이 괜찮으니까 얘도 더블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럼 뭐 2만 원대니까 한 4만 원. 그 정도 보는 거죠. 목표가를. 기대치를 이제 그 정도 갖는 거죠. 근데 얘는 3만 3,500원. 네, 뭐 적절히 빠졌으니까 슬슬 또 갈 길 가야죠. 그래서 주봉에서 사실 아직 이게 이번 주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완전한 주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나타났으니까 얘들은 적어도 일봉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겁니다. 그 잘하면 다음 주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주봉에서도 뭐 쌍바닥이 나오면 또 그건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좀 쳐다보자. 이 앞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커졌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일봉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9년 8, 9월 정도 되겠네요. 2019년 8, 9월. 2019년 네, 8, 9월. 여기네요. 상승엔이죠. 이런 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줄 긋고 기다리는 거죠. 돌파하면 들어간다고. 기본적으로 더블 갔나요, 근데? 안 가면 창피한 건데? 못 갔네? 아, 아까. 아, 여기서 갔네. 속 좀 세겠군요. 예. 왜 그런지 좀 살펴볼까요? 음, 뒤에서 양봉 큰 게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양봉들보단 크진 않았죠. 예. 좀 더 양봉이 좀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날 정도에 좀 더 큰 양봉이 하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얘하고 비슷하더라도 하나 정도가 더 나왔었으면, 이런 일 없이, 이렇게 다시 빠지는 일 없이 여기서 갔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2만 원까지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겠지만. 여기는 잘 갔죠. 3만 원, 예, 갔죠. 3만 원인가요? 3만 몇천 원이지. 3만 3천 원. 예? 딱이네? 3만 3천 5백 원이니까. 딱이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요런 쌍바닥이 나왔었죠. 그런데 뒷심이 약하지요. 이런 데서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크게 더 확실한 바닥을 딱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양봉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솟았다 그러면은 쌍바닥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자. 돌파하면 일봉을 확인하고 일봉에서 돌파하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도 주봉만으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2차 진입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길게 보고. 그래서 오늘 5종목 다 했죠? 네, 오늘 5종목 정도 더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매일같이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나중 되면은 아마 좀 내공이 좀 많이 쌓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높이 솟았더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살짝 알아봤죠. 여기서 부담 가면 투입 금액을 줄여라. 절반으로 줄이든 뭐 3분의 1로 줄이셔도 됩니다. 예. 너무 하루에 높이 올라가서 나는 쫓아가기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예. 우리는 몰빵이 아니라 그랬죠. 예. 몰빵이 아닙니다. 여기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음날 그냥 여기다 전부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 본인이 정하신 대로 하되 이렇게 봉이 갑자기 하루에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부담스러우면 투입 금액을 줄여라.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로 1차 진입분에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좀 마음이 좀 편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매매들을 좀 하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이 앞을 봤었고 5개를 3개처럼 만들어서 봤었고 2개 합치고 2개 합치고 가운데 요거 봤었고 여기도 양봉이 점점 커지는 양봉이 2주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일봉을 살펴보자 이런 거였고 일봉을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되면 1차 진입도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아톰 같은 경우는 원형 바닥을 만들어서 치고 빠졌다가 다시 가면 이게 제시 리버모의 타입이기 때문에 예, 요것도 한번 지켜보고 여기서도 진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었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회는 놓쳤으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 앞에 뒷심이 나쁘진 않았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ES 큐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양봉이 짜잘하게 나오다가 하나가 섰을 때 이 다음을 좀 지켜보자 이거였죠. 얘는 적자 지속 기업이지만 우리는 뭐 재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그 다음에 대동전자 봤었죠. 대동전자는 여기서 그림은 깔끔하게 나왔지만은 뒷심이 앞심보다는 좀 부족해서 이게 사실 주봉에 나왔으면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주봉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기본 3배를 봐야 돼요. 예, 기본 3배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뒤가 잘 못생겨서 2배만 봐야 되는데 그건 일봉 얘기고 예, 주봉에서 어떻게 됐든 예쁘게 생긴 힘은 좀 떨어져 보여도 예쁘게 생긴 게 나왔으면은 얘는 목표를 3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47,000원 잡고 4,700원 잡고 5,000원 잡고 15,000원 조금 안 될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목표로 잡아야 되고 예, 가는 동안에 또 더 크고 더 이쁜 공들이 나왔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을 하자. 더 위로. 그 다음에 가다가 목표에 못 가고 떨어졌으니까 얘도 지금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태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그리고 얘는 차트 과거 모양을 보아하니 이게 주식을 대하는 회사의 자세가 바뀐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효성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봉을 한번 보자 이거였죠. 그다음 앞에도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에서도 일봉을 한번 들여다보고 쌍바닥이 잘 만들어졌으면 일봉을 보고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한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쌍바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루는 거 이거 외에는 가끔 제가 다른 예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면서 그것들의 이제 변형이나 아니면 좀 헷갈릴 때 주봉이 헷갈리면 일봉을 좀 봐야 되고 일봉이 헷갈리면 분봉을 좀 봐야 되고 이런 얘기들만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그 몸에 익혀 두시면 눈에 익혀 두시면 예, 나중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빨라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판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잖아요. 쌍바닥인데 요번 주께 아직 다 안 생겼으니까 요번 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요거보다 조금 나중에 내려와서 이게 꼭지점이 되면 돌파하면 들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나왔으면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딱 했는데 쌍바닥은 나왔는데 돌파를 하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다. 조금만 들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쯤에서 다시 사야겠다. 이런 생각 금방 하시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예. 늘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몇 분이나 했죠? 이거 왜 시간이 늘지? 어쨌든
이 시간이 느는 게 아마 제가 이게 대본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대본 같은 걸 써서 읽는 게 아니고 종목을 정해 놓고서 그때그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게 진행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플로우 차트라도 좀 그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